안녕하십니까. 코스트모 셰프 김정환입니다. 네, 오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을 켜시려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시면 오븐이 켜질 겁니다. 오븐이 켜질 때는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켜질 겁니다. 오븐은 코스트모. 자, 이제 오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보일러 준비 중이라고 해서 퍼센테이지가 뜰 건데, 이거는 1%에서 100%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보일러 준비 중이 뭐 하는 거냐면, 기계 내부에 보일러 통이 있어요. 그 보일러 통에 물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물로 뭐 할 거냐면 저희 스팀 요리할 때 스팀 쏴주는 역할도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까지 다 차게 되면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거는 15분 정도 걸리니까 만약에 오늘 오븐 요리가 있다면 오자마자 전원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자동 요리를 눌러보면 뭐 구이류, 찜류, 볶음류, 조림류 다 나와 있는데요, 구이류를 한번 눌러보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넘겨보면 찜, 볶음, 조림, 제빵, 수비드, 훈연까지 자동 요리가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구이류에서 여기서 가나다 순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슷한 거 찾아가시면 돼요. 저희가 여기 한 1200가지 정도 메뉴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있는 메뉴가 있고 없는 메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메뉴를 찾아가서 조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는 게 귀찮다 하시면 여기 위에 요리명을 입력하세요 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감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감자라고 쓰게 되면 여기 감자라고 써있는 게 다 나오게 돼요. 내려보면 감자라고 써있는 게 다 나올 건데, 옆으로 넘기면 찜에서 감자가 써있는 거, 볶음에서 감자가 써있는 거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이류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들, 예를 들면 웨지 감자 같은 거 별표를 해놓으시면 여기 위쪽에 별표 표시 해놓으면 얘는 즐겨찾기처럼 별표 표시 한 것만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메인 화면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위쪽에 보면 요리명을 입력하세요 써져 있죠. 여기서 감자를 또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까처럼 구이, 조림, 볶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메뉴를 찾아가시거나 아까처럼 구이, 볶음, 조림에서 찾아서 조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웨지 감자 같은 건 해볼 거예요. 웨지 감자 눌러보면 180도 20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시는 곳마다 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온도나 시간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웨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냉동 웨지 감자를 하셨을 때는 냉동 데피는 거 사용하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감자를 실제로 썰어서 양념해서 구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온도나 시간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를 이렇게 올리거나 낮추거나 해서 온도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도씩 미세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운데 쪽을 꾹 누르시면 키패드가 이렇게 나와요. 키패드를 200도면 200도 맞춰서 확인 누르시면 200도로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눌러보면 시간이 20분이잖아요. 쭉 게이지를 올리면 60분까지밖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늘려보면 늘릴 수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하고 싶으실 때는 가운데 키패드를 만들어서 999분까지도 가게 하면 시간은 충분히 거의 무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벡션 0% 되어 있는데, 이 0%는 뭘 의미하냐면 수분을 0% 넣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컨벡션 요리는 건열 요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50%가 되거나 아니면 100%가 되거나, 이거는 한 번씩 눌러서도 하실 수 있고 게이지로 올리거나 낮춰서 하실 수도 있어요. 콤비 같은 경우 이게 50%가 뭐냐면 수분을 50%나 넣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볶음류, 조림류가 제일 많이 조리하시는 편이시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얘가 스팀 요리가 됩니다. 스팀 요리 같은 경우에는 100% 습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스팀 요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130도입니다. 근데 130도는 최고 온도인 거고요, 100도가 제일 추천드리는 온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예열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열을 시작합니다. 자, 에어라는 것도요, 안에 트롤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빠져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상관없습니다. 넣어져 있어도 되고 빠져 있어도 돼요. 빼놓고 이제 에어라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 그런 거냐면 안에 넣어 놓은 상태로 이제 에어를 하게 되면 트롤리 자체도 달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팬닝해서 적재하실 때 화상을 입으실 경우도 있으시니까 얘를 빼놓고 예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열이 완료가 되면 음성으로 예열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요, 저 멀리 계시더라도 아니면 소리를 못 들으셨더라도 LED등이 깜박깜박하면 예열이 완료되었거나 조리가 완료되었을 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열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리물을 넣어주세요. 네, 예열이 완료가 되면 음성과 함께 LED등이 깜박깜박하고 화면에 예열 완료라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조림물 준비가 되셨으면 트롤리 째로 넣어주시고요. 문을 닫아주시면 조리를 시작합니다. 네, 자동으로 조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LED 등이 문 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부가 엄청 잘 보이실 겁니다. 좀 탈 것 같거나 그러시면 중간에 문을 열면 되세요. 동작은 일시 정지합니다. 옛날 어분들처럼 일시정지하고 누르실 필요 없고요. 중간에 문을 열면 자동으로 일시정지 모드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남아있던 시간 다시 조리하게 됩니다. 동작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안에 내부의 온도를 바꾸고 싶거나 시간을 바꾸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옆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조리 도중에 수정할 수 있는 수정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낮춰놓고 수정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시면 수정이 완료가 되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조리 중 하면 넘어가긴 합니다. 근데 수정은 안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할 거면 꼭 수정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 주셔야만 수정이 완료가 되실 겁니다. 네, 지금 저는 10분으로 맞춰놨는데 시간이 변동이 안 된 5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리하기 전이나 아니면 조리하는 도중이나 이 화면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온도 칸을 꾹 누르고 있으면 가운데 현재 온도라 그래서 현재 온도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현재 온도는요, 내부에서 감지하고 있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옆쪽에 오른쪽 밑에 보면 줄 3개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팬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저희 훈연 요리했을 때 훈연 강도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스팀을 빼주는 스팀 배출 기능, 이것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리물을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조리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LED등이 계속 깜빡깜빡 하면서 아까 예열 완료됐처럼 똑같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요리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웨지 감자가 180도에 20분이었어요. 저장되어 있는 값이. 근데 만약에 온도를 바꿨거나 시간을 바꿨거나 뭐 하나라도 바꾸게 되면 이렇게 나만의 요리라고 저장하시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웨지 감자 기존에 있던 게 바뀌는 게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자동 요리에 있는 메뉴는 그대로 있고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나만의 요리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여기 이름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저장했던 200도에 20분 이렇게 저장이 된 게 들어가십니다. 많이 하는 음식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누가 오셨던 간에 조리 환경만 똑같다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편집 버튼 눌러보면요, 여기 체크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3개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삭제 누르면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완전히 삭제까지 가능하신 겁니다. 자동 요리의 찜 요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찜 요리는 제일 많이 하실 게 계란찜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 스팀 100% 온도 100도 되어 있죠. 스팀 요리는요 거의 대부분 100% 100도가 되어 있어요. 시간만 조금 더 바꿔서 사용하시면 찜 요리는 어떤 거든 다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찜 요리 했을 때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이 요리와 찜 요리 두 개 다 한 번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찜 요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이 요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찜 요리는 이제 온도가 100도예요. 그리고 스팀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구이 요리들은 거의 대부분 기본 온도가 180도, 17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에 내부의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스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스팀이 나오자마자 말라버려요. 그래서 계란찜을 하고 싶었는데 계란찜이 부풀어 올랐거나 아니면 만두찜을 하고 싶었는데 겉에가 바삭하게 나왔거나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스팀 요리랑 구이 요리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스팀 요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볶음류나 조림류, 제빵류 이런 것들은 저희 레시피 북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고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온 알아볼 건데, 보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나 급식실에 이제 보온고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보온고를 쓰실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보온 시작을 눌러주시면 얘는 보온고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수정요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수정요리는 말 그대로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나 시간을 따로 알고 계신다면 온도나 시간을 맞춰서 여기서 바로 예열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이제 자동 요리에서 이제 조리물을 찾고 검색을 하고 이런 시간을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요리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단계별 요리가 뭐냐면 여기 빈칸을 꾹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은 1번이죠. 옆으로 넘어가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2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5번까지 단계별로 조리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2번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빈칸을 누르시고 여기 삭제하시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2번까지 되었을 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냉동식품 같은 걸 하셨을 때 1번으로는 조금 해동을 하고, 그리고 2번으로는 굽는 걸 하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요. 온도를 조금 낮춰서 110도에 시간을 15분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2번으로는 온도를 조금 높여서 190도에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시작을 하면 아까 15분이랑 20분이 더하기 된 35분이 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연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아까 전에 훈연칩을 물에다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최소 30분 이상은 물에다 불려주셔야 되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훈연통에 뚜껑을 열어서 물을 뺀 훈연칩을 넣을 거예요. 뚜껑을 닫고 손잡이 걸쇠에 걸어서 오븐 내부에 가운데 밑에 보면 꼬챙이처럼 생긴 히터 봉이 있어요. 거기다 끼워 넣을 겁니다. 네, 여기 훈연요리 들어가 보면 아까 수동요리랑 똑같이 150도에 10분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수동요리랑 같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과 온도를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해놓고 예열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자동요리에 훈연이 따로 있습니다. 이 훈연에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아까처럼 수동으로 하실 필요 없고 자동으로도 조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케줄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캘린더가 뜰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라는 메뉴를 저장을 해놨는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150도에 10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 한번 오븐을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네, 오븐이 켜지게 되면 이게 스케줄 알림으로 팝업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캘린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캘린더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저장되어 있는 레시피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17일 거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온도나 시간을 맞춰놓고 저장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이름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밑에 보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 여기 데이터 관리라고 있는데요. 스케줄 요리 데이터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USB를 꽂은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해서 파일을 다운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고 다시 꽂은 다음에 가져오기를 하면 한 달치던 두 달치던 몇 달치를 한 번에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조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보게 되면 자동 요리든 수동 요리든 최근 요리든 나만의 요리든 그 메뉴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요리에서 메뉴를 이 3개를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180도에 10분, 10분, 25분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4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 있는 에코 모드라는 걸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온도의 것을 묶어서 조리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180도는 온도는 같으니까 시간을 이제 총 25분 조리해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시작 기준으로 맞춰져 있죠. 이 상태로 시작을 누르면 1번, 2번, 3번 요리를 같이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끝 기준을 맞춰서 넣으면 시간이 제일 긴 3번부터 먼저 조리가 되고 그 다음에 15분 뒤에 1, 2번을 이제 넣으라고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개를 한 번에 다 조리를 끝낼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최근 요리인데요. 최근 요리는 방금 전에 했던 메뉴들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척인데요. 세척은 표준 세척, 강세척, 물세척, 보일러 세척, 식기 스팀 세척이 있어요. 표준 세척이나 강세척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세제가 있어요. 이걸 뜯어서 오븐 내부에 세제 거리함에 1개부터 4개까지 저희 오형 강도에 따라서 넣으신 다음에 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세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제 없이 물로만 세척이 가능하실 때 물세척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븐 내부 보일러 통에 어느 정도 스케일이 끼게 되면 보일러 세척이라는 알림 문구와 함께 아이콘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코스케일 MP를 배수구에 다 부어주신 후에 보일러 세척을 돌려주시면 보일러 통에 있는 스케일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식기 스팀 세척은요, 저희 세척이 완료된 수저를 타공팬에 넣고 이제 오븐 내부에 끼워 넣으신 다음에 세척을 돌리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청소하실 때 화면 쪽에 물을 뿌리게 되면 여기 틈 사이로 물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화면 터치가 안 되거나 아니면 화면이 먹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물은 뿌리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화면이 이제 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AS팀이 방문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USB 포트를 열어서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마우스 포인터로 클릭이나 이런 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구멍이 몇 개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기계 내부에 물 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물 뿌리시는 걸 많이 방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후드 같은 청소를 하셔야 되면 저희가 지급해드린 방수포를 씌워 주시거나 아니면 앞치마 같은 걸로 그 구멍을 막아서 최대한 물을 안 들어가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트롤리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트롤리를 보면요, 이렇게 앞쪽 뒤쪽에 걸쇠가 하나씩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걸쇠는 이제 열려있는 상태로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조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걸쇠가 열려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얘 끝에가 뒷벽을 찍어요. 그래서 뒷벽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문이 잘 안 닫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걸쇠를 꼭 닫고 트롤리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트롤리가 끝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아주게 되면 저희 패킹에 맞닿아서 패킹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 넣어주시고 다리를 고정해 주신 다음에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